그래서 결국 정부가 한시적인 할인 대책을 내놨는데 그 내용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국민 여론을 좀 살펴보면 그다지 그렇게 만족스러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1단계가 200kW 이하잖아요. 그게 이제 93.3원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2단계가 400kW 이하예요. 네. 그래서 187, 그 2배가 돼요, 이제 누진제가. 그다음 3단계가 400kW 이상인데 그럼 280원이 돼 버리는 거고 뭐 1단계에 비하면 거의 3배. 이걸 갖다 이제 조정을 해 가지고 아무래도 전기를 갖다가 많이 쓸 테니까 내 에어컨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구간의 경력값을 그렇죠. 상향 조정한 상향 조정을 한 거죠. 일단 1단계로 300kW까지, 그다음에 400kW였던 걸 갖다 500kW로 100kW씩 조금 높여놓은 거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좀 첨가한 게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그 생활 보호 대상자들 있잖아요. 이들을 위해 가지고 복지 할인 30%를 넣어주는 거. 다자녀도 있어요, 이거 다자녀. 다자녀도 예. 있는 오늘 혜택 받겠다. 네. 기존에 받으시던 혜택에서 추가로 30%.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풀어야 되겠는데요. 이제 이게 너무 늦게 나온 게 아니냐. 실제로는 이제 좀 진작돼 있어야 되는데 뭐 가을바람 불 때쯤 되니까 그때 혜택을 뭐 주겠다라고 하는 게 좀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불만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2016년에 이미 누진세 구간도 재조정하고 했지만 지금도 역시 그 뭐 언발의 오줌 누기식 대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누진제 있지만 1.1배, 예. 일본은 뭐 한 1.4배 이런 걸 좀 선제적으로 국민 가려운데 긁어주는 게 사실은 그 정부 행정의 몫인데 이번에 차제에 근본적으로 누진제 이거는 좀 그 개편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3배라는 건 좀 너무 많다. 예,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이 국정 과제이기도 하고 에너지 세제 개편도 그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 한시적 대책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국민한테 마지막 최종 목표를 내놓고 합의에 이르기 전에 한시적인 대책인 거라서 여당 의원 같이 얘기하네요. 여당 의원 같이 얘기하네요. 이 한시적 대책에 좋습니다. 대해서 언발의 오줌 누기긴 하지만 네. 이제 국민의 경제 부담, 가계 부담을 얼마나 줄이는지 제가 간략하게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구 평균으로 따지고 보면은 한 10,000원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고요. 통상 도시 평균 357kW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냉방을 하게 되면 에어컨을 켜게 되면 500에서 600 정도를 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우에는 27,000원, 그러니까 대략 한 3만 원 정도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또 헷갈리게 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검침일을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문제다. 이 검침일에 따라서 요금이 나오는 게 그 기온에 따라서 크게는 3배 있을 차이가 수 날 수도 있는데 있다고. 네. 이렇게 발표를 하셨던데 이게 팩트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8월 24일부터 검침일을 소비자가 직접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약관 심사를 해가지고 바꿔줬다. 이렇게 공정위가 일종의 생색을 낸 건데 사실은 이 제도가 2016년 9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홍보가 안 돼가지고 활용하시는 가구가 2.2%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게 지금 팩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검침일을 1일로 바꾸면은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계산 결과 그렇다라는 말씀이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놨다가 겨울에 한파가 몰려와가지고 전기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게 되면 네. 그때 또 요금 폭탄을 맞는다. 그러면 이제 오줌 눈발이 어는 거지 그때는. 저희 같은 단독주택은 상관없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검침일을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모든 가구가 다 동의해야지만 또 바꾸실 수 있다는 그러니까 사실상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해가지고 해봤자 차이가 얼마나 날까 했더니 0.8% 차이라는 거예요. 네. 전기료가 1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800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걸 또 애써서 가가지고 공정거래- 서명을 그렇죠. 받아서 바꿔달라고 이게 의미가 애써서 없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 그런 친절한 설명까지 하시는 것보다는 산업용 전기와 이 가정용 전기의 그러게요. 불균형의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시정하는 것이 맞겠다. 예. 뭐 이런 걸 도움도 안 되는. 그 이거 쉽게 조선모사 그런 같아요 게 좀-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용이 56.3%고 일반용이 21.9%인데 이게 결국 이제 상가에서 쓰고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그중에 다 가정용은 산업용이에요. 13%밖에 안 돼요. 가정용은 13.4%인데 가정용 13.4% 가지고 뭐 누진을 3배를 해가지고 쪼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박정희 시절에 실제로 국민 경제를 위해서 민간을 희생시키고 기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 기업을 살려야 우리도 산다. 네. 그 구조가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아직까지도 무슨 코드 뽑고 이러면 전기가 엄청나게 절약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는
기업체에서 쓰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전기 사용이라든지 에너지 사용이 이렇게 늘어날 것 같죠. 실제로 그게 아니라 산업 구조에 따라 줄어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산업이 고도화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료가 싸면은 여기 이 사람들이 아낄 생각을 안 해요. 통통 쓰고 만단 말이죠. 만약에 누진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기료를 에너지를 절약을 할 수 있게끔 유인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게 돼야지. 네. 우리 서민들 여름인데 에어컨도 못 틀게 만드는 이런 제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인당 전력 소비량을 따지면은 세계 2위래요. 엄청 많이 써요. 미국 다음에 2위예요. 그래요? 근데 정작 가정에서 쓰는 부분만 하게 되면요. OECD 34개 국가 중에서 23위래요. 하위권이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산업용 전기가 그만큼 낭비가 되고 있는 평균 거예요. 단가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대본대로 안 하시네요. 대본상으로 따지면 진중권 교수님께서 하셨어야 될 얘기는 제가 미리 준비한 이런 판례를 통해서 언제 이런 것도 준비해 아, 그거 오셨어요? 빼고 이거 빼고 일단 네. 갑자기 이건 이제 기다리셨군요. 배우는 매우 중요한 우리 보좌관 오늘 고생했네요. 그래요. 아이고, 이거 해야죠. 네, 그냥 하시면 들어갑니다. 소개해 주세요. 우리나라 전기 소비의 구성이 이렇게 돼요. 산업용이 이제 50%, 40%에서 50% 가까이 되고요. 가정용이 13%에서 한 14% 정도 평균 됩니다. 공공 서비스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30, 30, 30이라고 해서 대략 가정용이 30, 그리고 또 산업이 30, 그리고 남은 30 정도가 상업용이라고 하는 그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6단계 누진제에서 3단계 누진제로 개편을 한 게 2년 전입니다. 그때가 바로 제가 50만 원에 관리비를 냈다는 바로 그때인데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이에요. 이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 TF를 구성을 했었는데요. 그나마 6단계 누진제 11.7배에서 3단계의 3배수로 줄어든 게 요즘 가계 부담이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유지됐었더라면 지금 얼마나 부담됐을까. 그 아까 전기 사용량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산업용 싸게 책정해 놓고 그 부분을 가정용 누진세 매겨가지고 메워주는 거 메워주는 아니냐. 게 꽤 예, 국민들 그렇게 크죠. 생각하는 그 거죠. 포션이. 기업에 심야를 쓰게 되면 킬로와트당 50원, 뭐 60원이래요. 절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1단계 구간이잖아요. 그것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기업에 쓰는 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경부화 전력이라고 해서 전력 소비가 많지 않은 야간 전기 같은 경우 산업용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네. 처음에 이 정책을 펼 때는 전력을 조금 분산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산업용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 전력을 씁니다. 네. 낮에 쓸 전기를 그냥 밤에 쓰는 거예요. 모든 잘못된 제도나 법에는 악법에는 이유가 있다. 이런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정희 시대 산업화 시대 패러다임이 곳곳에 그렇죠. 스며들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진짜로 근원적으로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한번 이거를 재검토하는 네. 이거야말로 TF와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적폐청산위원회에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정말 같은 편인 것 같아요. 국회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국회에서 그 산업전기요금을 현실화하자 그러면은 녹록치 않아요. 많죠. 네, 여기는 지금 논리적으로 다 동의를 하시고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계신데요. 국회에서는 우리 경제에 타격을 어쨌든 준다.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조금 더 현실화된다면 기업도 노력을 하는 거죠. 해야 되고. 전력을 예. 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기술 향상에도 그렇죠.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땜질식 대책 하지 말고 한시적 뭐 소급 적용 이런 거 별로 와닿지 않는다. 가정용 누진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누진제를 설득할 만한 데이터를 지금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진세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 전기 생산 원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제시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려면 명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누진제가 왜 필요한지 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납득시키지 못하는 한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누진세를 뭐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뭐 3배 정도 되는 게 좀 우습지만은 왜냐하면 제가 봐도 근데 우리가 좀 전기를 좀 해쁘게 쓰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유학하면서 봤을 때 이 사람들 물 쓰는 거 전기 쓰는 거 막 거의 뭐
굉장히 절약하면서 쓰는 걸 좀 봤거든요. 선진국인데도. 그래서 뭐 13%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13%도 적은 양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상징적으로 2대 다만 이제 변화된 환경들 시키면 옛날과 달리 이제는 에어컨을 튼다라는 게 생존의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내가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고민하게 하는 정책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 한전의 독점 체제를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공기업은 돈 벌기 위해서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저는 이 정신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걸 어정쩡하게 이 공영도 아니고 이익은 또 남기도록 재촉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 벌면 자기네 상여금 잔치한다고 또 두드려 맞죠 물론 예. 욕 먹고 모자르면 전기세 올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악순환이. 그러니까 진짜 최소 필요한 공기업 체제를 놔두고 일본은 지금 부분적으로 뭐 전기 소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있어야 사실은 발전이 있는 건데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원가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한전만 쳐다보고 앉아 있으니까 그 말씀하신 대부분은 동의가 되긴 하지만 일부분에 있어서는 동의가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요. 그 공공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이라든지 이제 민영화라든지 하는 것들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예, 하는 물론 의견을 저도 덧붙여봅니다. 전면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 최소한 저 일본처럼 이를테면 전기를 받아서 지역별로 자기 실정에 맞게 그 소매업은 할 수 있도록 경쟁 체제가 도입돼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도움 받고 있는 계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완의 방법이 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안 그래도 전기료 걱정에 정말 우리 국민들 가슴 철렁한데 더 철렁하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부값이 콩값보다 싸다. 이 얘기를 김종갑 한전 사장이 SNS에 이제 글로 올린 건데 이 글을 올리고 난 이후에 뭐 아주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료 올리겠다는 뜻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저도 나오고 사실은 있는 거고. 처음에 제목을 보고서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두부값이 콩값보다 싸다 이 말이 그러니까 예. 원료 그러니까 원가보다는 제품이 좀 비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기료가 현재 쌉니다. 이 말을 아마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 말은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예. 그러니까 이제 한전의 경영 실적 성과가 안 좋으니까 지금 적자가 날 것 같으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당연히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는 전기 요금을 사실은 우리가 전기세라고 생각하면서 국가에서 부과하면 당연히 내야 되는 돈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한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걸 공공의 마인드로 과연 접근하고 계시는 건가? 그럼 흑자가 났을 때 그거를 가지고 공적인 기여를 국민들을 위해서 뭘 했던가? 전에 성과급 자치했다는 기사가 났었거든요. 1인당 뭐 1,000만 원, 2천만 원 가까이 성과급 다 돌려가지고 사장은 막 또 수천만 원 더 받아가지고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수석님 말씀처럼 이거 한전 독점 체제를 이대로 놔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저는 뭐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1대 3이라고 걱정한 일이 별로 없었어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문제는 탈원전에도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원전 가동률이 지금 한 80%에서 50%로 지금 떨어지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폭염 때문에 지금 태양광 같은 거 효율도 떨어지고 풍력은 더 떨어지고 지금 LNG 같은 경우에 19배 비용이 더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을 줄이는 대신에 지금 그거를 더 돌리니까 비용이 상승하고 올해 예상 적자가 1조 원 가까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기왕 여러 가지로 경제 운영뿐 아니라 지금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시는 김에 이것도 좀 이제 과감하게 그래 우리가 좀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쓸 수 있는 것들은 좀 가동해서 한번 논의해보자. 난 이렇게 입장을 바꾸시는 용단을 내리기를 기대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1조 원의 적자가 났다라고 한다면 이 적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전기를 갖다 터무니없이 싸게 쓴 데서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지금 그만큼 우리가 퍼준 거라는 거예요. 이제 경부화 전력이 그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국민들이 사용한 전력보다 절반 값이다 보니까 그 한전에 부담을 준 거죠. 이제 적자를 준 거죠. 근데 경부화 전력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고 다른 전력까지도 합한다면 지금 1조 손실이라는 것은 충분히 무엇을 통해서 메꿀 수 있는지는 이제 답이 나온다는 예, 거죠. 설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 문재인 정부의 여당 의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지점이 있어요. 저희가 탈원전 정책이라는 네이밍을 붙이고 있는 게 사실 부끄러워요. 진짜 유럽에서 탈원전 정책 하는 데는
고속도로에서 100km 달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걷고 있는 거예요. 그건 탈원전 정책이라는 이름을 우리 스스로도 붙여서도 안 되지만 쪽팔린 거죠. 비판하는 층에서도 탈원전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부끄러운 수준이고요. 저는 말씀하셨다시피 원전은 진짜 싼 콩이 아니에요. 비싼 두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싼 콩이 아니라 너무나 비싼 콩,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는 콩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전기요금 안에요. 산업용 전기요금 안에 정책 비용이 들어가요. 그 이탈리아만 하더라도 42%, 독일 45%, 그리고 뭐 프랑스 26% 등등 해서 이 정책 요금이 뭐냐면은 그 안에는 원전 비용,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비용 등등이 들어가는데 우리 요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모든 데 소비재에 다 들어가는 부가세, 네. 그리고 3% 남짓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것만 들어가거든요. 그처럼 유럽은 이미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원자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많은 돈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 사례를 보면 알잖아요.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페루에 당시 예측했던 비용을 뭐 4배, 5배 넘겨가면서 지금 비용을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쿄전력에서 부담하고 있지 않아요. 정부가 부담하고 있어요. 도쿄전력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별다른 고민이 없으시고 다른 전력회사들도 이걸 기감으로 삼지 못하는데 정부가 상한선도 없이 필요할 때마다 국고를 계속 넣고 있습니다. 페루의 기하급수적인 비용이 증대가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본 국민은 얼마나 더 세금을 부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페루뿐입니까? 그 원자력 폐기물 같은 경우 10만 년 동안 저장하는 비용을 어떻게 계상할 수 있습니까? 그게 원자력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는데 우리가 고민을 해서 계상에 넣었어야 될 비용이거든요. 네. 그런 부담이 있다는 거는 뭐 분명하죠. 그게 현재 계상이 안 돼 있다는 것도 맞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에어컨도 제대로 못 켜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 서민들한테 어쨌건 좀 더 주름과 압박을 준 건 사실이다. 영향을 지금 미쳤다. 그렇죠. 탈원전 정책이. 아니 기존의 저거대로 80% 가동률이 가동이 이루어졌으면 제가 보기엔 이번에 훨씬 더 과감한 저거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한전이 못한 이유 뭐냐면 이것만 갖고도 2만 원인가 뭐 치맥값 정도밖에 안 되는 거 해주면서도 뭐 2,700억 적자가 나니까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궁색한 논리 내세우고 아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원료 지금 원전 가동 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상 월성 1호기. 그러니까 월성 1호기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우리 들어서 거기 지금 그걸 저-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동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책적으로 가동 안 하는 게 아니라 안전 문제라든지 너무 이런 것 문제성이 때문에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동을 안 아니 하는 근데 거거든요. 그거는 전문가들이 이미 저 7천억 들여서 고쳐서 문제가 없다고 진단을 했고 미국이나 외국도